그렇겠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강대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태평성세를 구가하면서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에 관해서는 이미 저명한 학자들이 결국 충돌의 길로 들설 수밖에 없다고 예언해둔 상태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미어세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2001년에 쓰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는 전쟁으로 운명지우시다.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할 수 있을까? 라는 도발적인 책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대결할 수밖에 없고 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것 같고 역사의 흐름은 이 앨리슨 교수가 예측한 대로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대결과 겹쳐서 한국에게는 더욱 심각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미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1월에는 핵무력을 증강을 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점을 다한규약에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언제 어떤 필사적인 전쟁을 도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정부와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대통령은 천하태평입니다. 배짱 하나는 좋은 거죠. 그러나 본인들은 배짱을 부릴 수 있지만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진왜란, 정묘, 병자, 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 전의 위정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안일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3월 선거를 향해서 많은 대통령 출마자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안보에 관한 분명한 인식과 보관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다수의 불안한 사람들이 조바심을 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이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안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오래 지속하면서 마음만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1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개의 강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각축하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에 나라의 안보를 맡긴 채 누구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DNA에 안보에 관한 안일한 DNA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국내 정책 상당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분명하게 더 강화해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4개국 안보회의 쿼드를 점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장에서 민주공화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을 했고 다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동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참가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신라호텔에서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었습니다. 여기에 펜스 부통령이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펜스 부통령이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최대 업적이 중국과의 경쟁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를 미국인의 합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미국인 모두가 일치 단결한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대비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압박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등장함과 동시에 중국몽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그러한 꿈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유럽과의 접근을 강화를 했고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수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 중국이 그들의 국익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강경책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어조로 충돌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 미국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굳은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국도 상당한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압박을 순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대강의 대결로 나가겠다는 각오이지요. 결국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은 여부 대결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아니라 시기와 형태의 문제일 뿐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미중 대결에 전혀 대비 또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중 대결이 심각해지고 있고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안일, 무대응, 무정책입니다. 균형 외교라는 미명하에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친중국 노선을 견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 상황에서 균형 외교 지속은 곤란하고 시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미중 대결의 대리 전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핵 보유국의 위협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 없는 안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또는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지자들의 반미 감정을 의식을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미중 대결이나 북핵 위협이라는 외부의 불안한 상황보다는 현 정부의 무능력이 더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 정부가 외교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 안보인데 이 국가 안보에 관한 책무를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인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가 한미 동맹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취해진 후속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상당할 정도로 동의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상공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겠다. 이것은 중국에 반대한다는 거죠.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동성명만 보면 중국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친한 그러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환대를 했고 3시간 이상 백악관에서 회담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에 대해서 백신까지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끝난 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한미동맹 복원 여부와 그에 따른 보완책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한테 구두 약속만 한 채 시행은 하고 있지 않는 셈이죠. 사실 현 정부가
주도적인 외교정책 입안 및 구현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청와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국내 정치로 바쁘면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도 국내 정치적 차원의 공약만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쪽에서 9명이 나서서 나름대로 TV 토론을 했습니다만 국가의 대전략이나 외교정책에 관한 안보정책, 국방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불안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역사에서 배웠던 너무나 부끄러운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정 국가의 안보 수준은 해당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대통령 출마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에게 현 미중 대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관을 보고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균형 외교라는 애매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한미동맹을 상실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균형 외교라는 명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현상을 검토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보완 없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군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에게 정리해서 보고하고 대통령 출마자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관을 밝히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소위 전략가라고 자평하는 현 정부 인사들이나 또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소주잔 국제정치학, 소주잔 군사학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소주잔 앞에서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정책은 제대로 제한되지도 않고 구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똑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Show your money. 네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 결과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 태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만 늘어나니까 이게 더욱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